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강연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나 또 하고 있어요. 방송에도 살짝 나갔지만 제가 빈티지 가게에 사이드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알았는데도 안 사셨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뭐 좀 그러면 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이름이 수박 빈티지예요. 수박 빈티지. 제가 대학생 때 중학교 학생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난히 이렇게 저를 좋아해 줬어요. 아니,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저를 좋아하고, 형은 그때도 형은 이렇게 멋있었다. 이렇게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반응이라도 해주세요. 그냥 지금 멋있었다 그러는데 지들끼리 노는구만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조금 더 변형해서 해보라고 저도 추천을 해서 빈티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가게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랬더니 수박 빈티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빈티지하고 수박하고 좀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거는 좀 빈티지는 좀 뭐 이렇게 먼지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수박은 또 좀 상쾌해야 되는데 좀 아닌 거 아니냐? 왜 이 수박 빈티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 옥 빈티지 이런 걸로. 자,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저도 호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 좋다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이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건 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옷 빈티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지가 싫으면 싫은 걸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가 싫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느낌과 공간에서 티가 완전 나는 친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로도 탁 다가서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걸 좀 아나 봐요. 그래서 형, 저는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박처럼. 그리고 제가 수박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이 너무 각지고 너무 모난 사람 말고, 이제 저도 40 가까이 되다 보니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박 빈티지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제 알겠어.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하진 않았어요. 네,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박 빈티지가 됐는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이가 조금 들고. 근데 제가 보기에 나이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인식이 뜨이는 뭐 보편적 척도가 나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포프리쇼 7년 됐는데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다 40, 50대 여성분들이 7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대 계세요? 손 들어보셔요. 와, 20대인데도 이런 강연을 온 거란 말이에요. 와, 그래요? 10대도 있어요? 아니 10대는 엄마가 끌고 왔겠죠. 정신교육 시키려고. 자기가 하니까 안 되니까 남을
사주해가지고 자기 애한테 말 시키려고. 그렇지만 결국 알게 돼요. 문제는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30대 손 들어보셔요. 30대, 30대가 한 20%, 30%, 40대 손 들어보셔요. 40대가 역시 그래도 많으시군요. 50대도 계셔요? 50대도 꽤 있으시네요. 60대는 안 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연령대가 3, 4, 50대, 그리고 20대도 늘어났잖아요. 사람이 자기 삶에 인식이 있어야 이런 내용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생긴다는 것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 대한 궁금함이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스타일이지?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포프리쇼 공연장 중에 제일 좋은 데예요. 근데 뭐가 좋으냐면은 일단은 객석이 조명이 흐려서 여러분 얼굴이 선명치 않은 게 매우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또 너무 선명하면은 막 제가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강의도 좀 하기 싫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실루엣이야. 이렇게 뭐 젊으신 것 같긴데 한데 또 애매하고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되고 제가 또 난시 있어서 안경 안 끼거든요. 여러분 선명하게 보면은 실망할까 봐. 가장 좋은 이 극장의 요소는 앞에 있는 5개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4개. 네. 이 스피커가 이 마이크 상태가 A급이에요. A급.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모니터를 못하면 사람이 소리를 자기가 낼 수 있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내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사람의 생각, 지식, 감정 이 모든 것이 순간 호흡으로 변환되거든요. 폐에서 나오는 양, 느낌, 호흡, 바람이 성대를 걸쳐서 나오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때 내용과 함께 더 강력하게 듣는 것은 이 바람의 느낌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동의어가 있는데 영혼, 숨결, 마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뭐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 또는 영혼,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걸 인간이 고도의 동물이니까 메시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의 느낌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면 소리를 막 되게 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엄청 힘든 거예요. 진짜 골수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극장은 아주 좋은 마이크와 모니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오래 갈수록 유리해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막 열정이 있어서 막 그때는 장사하고 그때는 사업하고 그때는 막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쳐서 쓰러지고 막 진짜 뭐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모니터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연은 자기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연관된 안 오고 싶은데 그 관심 있는 사람이 너도 네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강제로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 여기 뭐 피라미드인가 하고 뭐 여기 지하에 뭘 파는 거야? 이거 뭐 샴푸야 뭐야? 이거 그런 분들 소수. 자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솔직히 내가 오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 지인이 막 오자고 해가지고 나 진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손들 번쩍 한 몇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저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웃어도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아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웃고 나서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고. 뭐 괜찮아요. 그리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저 세금 잘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각진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너무 각진 사람인가?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각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냐면, 난 이건 안 해. 이런 게 제가 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난 그건 안 해. 난 그건 안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난 그건 안 해. 난 죽을 때까지 할 생각 없어. 딱 그런 게 딱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선생님, 나는 이건 딱 안 해. 이런 건 뭐예요? 흡연? 왜요? 냄새가 싫어서? 기침이 나와서. 에? 해봤네. 옆에서 해봤네. 씨발. 전자담배는 괜찮아요.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전자담배로. 저는 뭐가 있냐면요. 난 골프는 안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골프를 안 하는 걸까? 그리고 제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난 안 해. 이렇게. 골프. 약간 이런 자세와 느낌이 있어요. 골프. 약간 이런. 뭐 골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그 내 멋대로라는 프로 보셨어요? 그 내 멋대로에서 이승철 씨가 본인이 대부도에 이렇게 좀 관련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저보고 너 골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해요, 저. 이렇게. 왜 안 해? 그랬더니, 왜 해야 돼요, 골프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 저번에도 뭐 얘기 들었나 모르겠지만, 하라는 거예요. 창아, 너 골프를 해. 그리고 너 하면은 내가 너 머리 올려줄게. 저는 그날 머리 올려준다는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그냥 골프채 사준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으로 줘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 내가 머리 올려줄게. 너 뭐 하고 뭐 이렇게 해. 너 그래야지 딱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가시는 가수님이라고 해도 저는 좀 제가 아닌 건 난 아니야. 좀 제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고맙게도 저를 새로운 세계에 초대해 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계속 방송 한번 봐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보면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만 보이는 게. 시즌 1 때도 무주에서도 이렇게 한다고요. 무주에서 이렇게 산에 잎이 피니까, 전 나무 잘 모르는데 그냥 이승철 씨한테, 형 이거 가시오가피예요 이래요. 잎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먹어? 아니 형이 먹고 뒤지면 제가 안 먹으려고요. 근데 이승철 씨 되게 센 이미지잖아요. 이승철 씨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세게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니 이렇게 웅성웅성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좀 눈치 깔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해봤었으니까. 그거는 저 사람이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열어주고 따뜻하기 때문에 동생이 까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되게 톰과 제리 같아요. 두 사람 그 케미가. 그리고 앤디는 형한테 감히 까불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수 대선배잖아요. 그리고 수영이는 되게 애가 착실한 애고. 그러니까 이제 저만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약순물 먹어볼 때도 형이 한번 먹어보세요. 왜? 먹고 뒤지면 전 안 먹으려고요. 근데 그래서 야, 너 사람들이 너 방송 보고 톰과 제리라고 해. 내가 맨날 너한테 당하는 것 같아. 야, 그럼 내가 톰이냐? 아니죠 형. 형이 키가 작으니까 제리죠.
저보다 키 한참 작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촬영 시즌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원래 울 상황이 아닌데 저 포프리쇼에서도 거의 잘 안 울어요. 7년 했어도. 되게 슬픈 사연을 들어도 잘 울지 않아요. 진행해야 되니까. 네. 한 두세 번 있을 거예요. 한 400개 중에. 근데 그날은 여행을 딱 갔는데 마지막 밤이에요. 이제 시즌 1으로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막 나는 최초로 형을 얻은 것 같고 두 동생을 얻고 포프리쇼에서는 나오지 않는 제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은 되게 역할의 모습이고 저의 되게 원초적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포프리쇼는 고맙고 감사한 거지 제가 원초적으로 지내긴 어려워요. 여기선 제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웃긴가 안 웃긴가 뭐. 여러분 시댁 식구가 잘해준다고 마냥 시댁이 편해요? 그럴 수는 없죠. 예? 너는 내 딸 같구나, 내 딸 같구나. 그래도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딸입니까? 말은 똑바로 합시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에 뭐 먹다가 그렇게 이상한 대도 안 한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방송 중인데 제가 울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류수영 씨가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형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형이 외로운 거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외로운 것을 형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수영아 맞아. 내가 포프리쇼에 7년 동안 반복되는 가장 큰 댓글은 강사님 강의는 재밌게 하시는데 눈이 외로워 보인다는 거야. 근데 류수영이 이렇게 말해요. 전 그 친구 때문에 그날 힐링이 됐어요. 형, 근데 형은 사람이 눈이라는 게 마음의 창이잖아요. 근데 형은 외롭거나 슬프거나 심지어는 음식이 맛없으면 눈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보면 제가 뭐를 먹고 계속 제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세 사람은 음식을 다 좋아하고 요리를 다 잘하고 저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요리를 아예 못하고. 근데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주인인데 그래서 뭘 사왔냐면은 그 군용 그 패키지로 파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딱 열면은 보글보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투식량. 네, 그리고 CJ에서 나오는 그 뭐 곱창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랑 다 돼서 그냥 넣고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가 막 한 것처럼 막 접시 좋은 데에다가 넣고 막 깻가루만 솔솔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뭐 쓰레기 안 보이게 다른 데다 치우고 뭐 이런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요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걸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 수영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형, 사람들이 다 자기의 외로움을 무언가로 가려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선글라스를 자주 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 류수영은 계속 안경을 자주 껴요. 그리고 이승철 씨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죠. 그걸 갖다가 제가 선글라스 끼니까 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 제가 운전하는데 백내장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선글라스가 잘 어울려서 자기랑 겹친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그럼 자기만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알았어요. 백내장 걸릴게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도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 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려고 나오는 건데 선글라스를 끼면 사람들한테 뭘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형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껴요. 근데 형이 맛없다는 느낌, 형이 슬프다는 느낌, 형이 외롭다는 느낌이 형의 눈을 보면 보여요. 그래서 형이 울 때 그게 저를 치료해요. 형은 그런 힘이, 묘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 울지 마세요. 그래서 수영아 결혼할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만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그날 되게 묘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요. 그리고는 뭐 저도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모두 안에 안 죽고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됐다는 건 적지 않은 슬픔을 경험했고 적지 않은 아픔을 경험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그걸 가리기 시작해요.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메이크업을 더 두껍게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움이 돼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같이 했죠. 형, 얘들아, 사람 안에 외로움이든 슬픔이든 있는데 그게 따뜻한 공기를, 따뜻한 햇빛을 만났을 때 물이 되어서 내리는 거, 그게 눈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난 내 형제가 5명이 있어. 형 전 제 형제 5명 있어요. 근데 형이 저를 대해줬던 그 친형과 같은 느낌, 그리고 수영이가 저를 봐줬던 눈빛, 제가 뭐 조금만 해도 앤디라는 친구는 되게 웃어줘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40년, 50년 가까운 내 형제들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어서 전혀 울 분위기도 아닌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류수영의 얘기와 그 배우의 그 눈빛, 저를 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이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니까 두 동생은 막 와서 안아주고, 이승철 씨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다 닦고 말하죠. 형, 왜 아까 그딴 식으로 계셨어요? 동생이 울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야, 난 네가 외로운 거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사실 그 4사람 중에 솔직히 스케줄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저거든요. 돈 제일 잘 버는 거는 이승철 씨고, 저는 잔일로 일이 많아요. 집안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강의 계속하고. 근데 칸톡방에 제가 계속 문자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네가 느껴지더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그거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되게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이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 형이구나. 저도 친형이 있거든요.
근데 내 친형에게도 한 번도 못 느꼈던, 아, 이게 사람 사는 그거구나. 아, 이 사람이 유명하고 노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연기를 잘하고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 말에 신뢰가 생기니까 골프장 한번 올래?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간 거예요. 공 아무것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카트를 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골프장에서 배운 엄청난 인생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배움을 얻었어요. 어떤 한 프로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9홀 돌았어요. 저는 뭐 공 안 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포프리쇼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이승철 씨하고 어떤 한 프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골프 치는데, 와, 근데 분위기가 사진 나왔는데 제가 골프장 사러 온 사장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승철 씨 앞에서 골프 치고 있으면 제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자세 되겠어 이거? 그때 엄청난 걸 배웠어요. 엄청 흥미로운 거. 네. 그리고 아, 이거 포프리쇼 들으시는 분하고 꼭 같이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있고, 근데 그게 제가 조금 더 저를 보면서 잘 느껴지는 건 제가 보통의 남자보다 좀 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통의 남자보다 좀 더 여려요. 네. 그리고 뭐 전 좀 센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리지 못한 것인지 안 가린 것인지, 류세영 씨의 말대로 안 가린 건지 못 가린 건지, 그래서 저를 볼 때 그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가 보는 걸 보이냐 봤더니, 제가 막 강력하게 강연을 재미있게 하면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걸 그냥 보고, 아, 저 사람 너무 재미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휴게소에서 만나면은 막 저보고 그 유머 박사님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유머 박사님. 저 학사거든요. 학사. 석사도 아니에요. 그냥 학사인데 유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개그맨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저를 볼 때 누가 제 얼굴 표정과 제 눈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읽어내는가?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 안에 저의 슬픔과 장르가 비슷한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외로웠던 것처럼 외로웠던 자기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백화점 가면 뭐만 보여요? 맞아요. 자기가 사고자 하는 거, 자기가 아는 브랜드만 보여요. 즉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뭘 봤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용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의 에너지가 엄청 강력한데 그 강력한 에너지의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용한 분이죠. 아니면 저를 사랑하거나 저에게 따뜻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과 슬픔의 동일한 진동이 우리 안에 있거나.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김창옥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자꾸 그게 김창옥이든 혜민 스님이든 법륜 스님이든 김미경 원장님이든 앞으로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나를 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외로움을 보지 않고 내 외로움을 돌봐주지 않으려고 저 사람 외롭다. 난 딱 보이잖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슬퍼. 난 딱 알잖아. 저 사람 암만 재미있게 말해도, 저 사람 되게 좋은 말 해도 난 딱 그게 느껴버려.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가장 그 방법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울이 중요치 않다.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런 강연과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거울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봐야죠. 거울 안에서 외로워하는 나든, 거울 안에서 슬픈 나든, 거울 안에서 센 척하고 있는 나든, 그걸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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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